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던 간밤 미증시였습니다. 하원의 부채한도 표결을 앞두고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공화당의 강경파들이 메카시 하원 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등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당국자들이 6월에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으려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금리에 대한 이슈도 시장을 더 이상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고 일단은 당장 급한 부채 한도 협상이 완전히 좀 진화가 돼야 미국 시장도 함께 끌어올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연준이 베이지북도 공개를 했죠.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고 물가 상승폭도 둔화되고 있지만 향후 꾸준히 오를 것 같다라는 내용도 함께 베이지북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일 우리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가 좀 엇갈리면서 마무리를 했죠.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전일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만들고 있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전일 마감과 비슷한 분위기로 예상 체결 지수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면요. 0.32% 하락하면서 2,569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스닥은 상승 흐름으로 예상이 되던 가운데 지금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면서 예상 체결 지수 하락 전환을 하네요. 0.01% 약보합권, 강보합권 움직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면서 보합권 내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 더욱더 어떤 종목들 지켜봐야 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욱 차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도 시장이 좀 아무래도 간밤 미증시 분위기도 그렇고 조금은 불안하게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그 종목 KH 바텍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그 삼성전자의 그 언택 행사가 뭐 작년에 8월 10일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7월 말로 바뀌었죠. 뭐 그만큼 이제 뭐 삼성전자의 그 폴더블 폰에 대한 어떤 좀 약간 급한 느낌도 많이 들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대세가 이제 그 폴더블 폰 쪽으로의 폴더블 쪽으로의 어떤 사업 드라이브를 많이 걷는 상황에서 이 뭐 KH 뭐 바텍이나 여러 이 폴더블 폰과 관련된 이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다시 기록을 했죠. 뭐 그러면서 뭐 오늘 뭐 신고가를 뭐 기록했을 때 어떤 그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가가 또 매수 신호가 되는 그런 종목들은 역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저평가 이런 종목들 신고가를 기록하게 되면은 저는 또 매수 신호로 판단하면서 이 신규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폴더폰 같은 경우가 어떤 스마트폰은 전체적인 시장이 뭐 침체되는 상황이 있지만 이 폴더폰에 대한 이 시장 어떻게 보면 초입시라고 좀 초입이보다도 이제는 성수기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만큼 이제 폴더폰에 대한 이 글로벌적인 어떤 출하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그 긍정적인 뷰가 계속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폴더폰도 이제 계속 그 업그레이드 되면서 진화하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뭐 디스플레이 주름에 대한 부분을 얼만큼 또 이제 최소화하냐, 뭐 이런 부분이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가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KH 바텍과 같은 이 신지를에 대한 부품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그 물방울 힌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선 우리나라 고객사 같은 경우에 신규가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이 KH바텍에 대한 이 새로운 힌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떤 플랫 모델의 전면 디스플레이 크기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힌지에 대한 시장에서의 이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KH바텍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 관련주 KH바텍 먼저 들어봤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필옵틱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뭐 주가가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컸죠. 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그 대규모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필옵틱스가 어제는 이제 12,000원까지 간 이후에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지만은 오히려 지금 거래량과 함께 오늘 좀 장 초반에도 이 4% 가까이 좀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뭐 OLED 장비 쪽에서의 삼성 디스플레이의 뭐 수주도 그렇고 뭐 성장성은 뭐 기대가 계속 되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필옵틱스의 매출 구조를 본다고 한다면 이 OLED 장비가 한 36% 정도 되고요. 2차 전지 장비가 거의 60% 이상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필옵틱스의 주가를 좀 많이 연동이 되고 실적에서 중요도도 이제 2차 전지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자회사 필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 장비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시장에서 좋게 높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현재 뭐 상황에서는 이 중대형 그 각형 배터리 관련해서 이 스타킹 장비 모듈을 하는 상황이 이제 가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필옵틱스의 2차 전지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말씀드렸던 이 2차 전지 쪽에서의 자회사 이 필에너지를 통해서 지금 그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필에너지가 또 올해 어떻게 보면은 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IPO를 통해서 거래소에 대한 이 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필옵틱스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도 이 필옵틱스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계속 이제 연구개발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자를 보여준 상황에서 올해는 저는 흑자는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OLED 사업의 상승도 그렇고 여러 가지 2차 전지 쪽에서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수요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필옵틱스 올해 흑자 전환과 함께 이런 부분이 좀 이 주가에 좀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올해 하반기에도 필옵틱스 주가를 계속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6월의 첫 거래일 과연 어떤 종목 장전을 살펴보면 좋을지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 짚어봤는데요. 말씀해주신 두 종목의 예상치 결과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본 종목은 KH바텍이었습니다. 이 종목 아무래도 이 폴더블 폰의 최대 수혜주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0.48%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29,900원에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KH바텍에 이어서 언급해 주셨던 또 다른 종목입니다. 필옵틱스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제조 장비 쪽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3.04%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19,30원에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표정 짓고 있을까요? 전일장 삼성전자 연중 최고치 기록을 한 이후에 좀 밀리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도 하락 흐름 이어갈 것 같습니다. 0.56%, SK하이닉스는 보다 큰 2.85% 하락 흐름 보여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탄력 바닥합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 표정 보시면요. 전일장에서는 기아만 이 가운데에서 상승 흐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파업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금속노조 파업 이슈가 있기 때문에 0.81%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는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전일장에서 상승 나왔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중에서는 LNF만 보합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세이트리온 헬스케어 하락 출발, HAB는 상승 흐름 보여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도 빨리 살펴보도록 하죠. JYP 엔터테인먼트 0.41%, 펄어비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가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6월의 첫 거래일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9시 23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좀 높게 움직이면서 1,327원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이뤄지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적용이 되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 수급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잠시 후에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동향도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증시구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장 지금 현재 출발을 하고 있는데 하락 출발 보이고 있네요. 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21% 낮게 출발하면서 2,571.04포인트에서 문 열고 있고요. 코스닥도 0.14% 낮게 출발합니다. 855.70포인트, 78포인트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양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양 지수 아무래도 앞서서 살펴봤던 예상 체결 지수와 분위기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황 어떤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죠. 네, 그래도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꽤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쪽이 좀 빠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가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외인들의 삼성그룹주 전체에 대한 매수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 넘게 빠지고 있는 삼성전자고 지금 하단에 보시면 SK하이닉스도 1.93%, 2% 가까운 낙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 간밤 미증시 살펴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도 하락이 나왔고 인텔이 좀 상승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주는 좀 일제히 빠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도 모두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상승 나오고 있고 오늘은 좀 게임주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크래프톤도 1.22%, NC소프트도 0.78%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펄어비스와 같은 게임 종목들이 전일장 상승을 보여줬는데 코스피에서도 비슷하게 게임주들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화학, 금융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 결국에는 대형주 단에서 빠지고 있다는 것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아스코와 함께 바이오 USA, 바이오 일정도 6월에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의약품 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세이트리온 좀 대형주 위주로 빠지고 있는 흐름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살펴봤고요. 코스닥은 어떻게 분위기 나타내주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역시 반도체 쪽에서 가장 좀 짙은 파란불을 켜고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이 좀 최근 들어서 시장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코스닥도 반도체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전반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모두 오늘은 상승 이어갑니다. 에코프로가 0.71%, 에코프로비엠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NF는 약보합권 내에서 하락 흐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 제약 쪽은 그렇게 분위기가 나빠 보이진 않는데 역시 아주 큰 상승폭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오락문화 쪽이 오늘 좀 강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1.23%, SM이 2%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가 1.38%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저희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을 통해서 살펴봤던 펄어비스 오늘 1% 안팎에서 등락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분위기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지수는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과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표정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 그리고 섹터별로 표정이 나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 매매 동향, 수급 동향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신다면 시장 더욱더 상세하게 볼 수가 있겠죠.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지금 장 시작하고 4분 정도 이렇게 흘렀습니다만 업종별로 보시면 오늘 전기전자, 온수창고, 전기전자가 오늘 많이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다른 업종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빨갛습니다. 빨간 게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쪽이 많이 끌고 내려가는 그런 장초한 모습인데 삼성전자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옵니다만은 마이너스 0.8% 하락을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프로그램 16억 정도 순매수입니다만은 마이너스 2.2%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장초반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뭐 조금 올라오는 듯 싶더니 또 밀리네요. 현대차 20만 원 밑으로 쳐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6%, 기아도 마이너스 1.3%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뭐 PER로 봤을 때 5배, 4배 상당히 싼 주식입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코스닥 쪽으로 가서 보시면 오늘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프로그램 순매도가 몰리네요. 지금 81억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 0.6%, 66억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고 오늘 이따가 좀 여쭤봐야 되는데 JYP 엔터 오늘 뭐 오락 엔터테인먼트 이쪽이 좀 강하네요. 오늘 JYP 2% 이렇게 올라갑니다. 프로그램도 7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었죠. 펄어비스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0.8%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장님,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 오늘 좀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은 저는 그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수급이 몰렸죠.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다른 업종들은 생각보다는 안 오르는 상태에서 이 지수가 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다른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크게 지금 지수가 올라가도 많이 좀 느끼지 못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 비중도 크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약간의 좀 분산돼서 다른 업종 쪽으로 매기가 몰리는 거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죠. 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였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과 어떤 악재가 있는 것보다도 저는 단순히 어떤 좀 차익 실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뭐 기존에 어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오늘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이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장님 오늘 반면에 엔터 쪽이 좀 강합니다. 뭐 JYP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엔터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게임주들도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신작 혹평을 받으면서 전일장에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주들, 엔터사들 주가는 괜찮습니다. 네, 우선 뭐 엔터 업종은 이제 어떤 실적이죠. 실적주로서 이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K-팝 시장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어떤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궁무진한 상황이고요. 이 K-팝의 글로벌 침투율이 굉장히 좀 좋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우리나라 K-팝이라기보다도 이제 그냥 하나의 전 세계적인 문화가 돼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기존의 음원, 음반, 또 이제 오프라인, 이쪽에서의 수익이 아니라 이 IP 쪽으로의 확대가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엔터 업체들의 수익성에 대한 다변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도 이 엔터 업체에 대한 이 성장, 뭐 실적주, 이제 성장주도 있지만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엔터,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엔터 4개 업종은 4개, 대형 4개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바스켓으로 매수해도 괜찮은 분위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JYP 엔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본업,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수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본업이 좀 탄탄하죠. 뭐 다른 뭐 SN 하이브 올해 초에 어떤 지분 이슈도 있었고, 약간 YG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은 이제 아티스트의 출연이 많이 나와주고 있지만 그 블랙핑크에 대한 의존도가 좀 많이 있어서 약간 좀 불안하면서 우리 좀 JYP 엔터에 대한 좀 관심을 그전에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우선 결론으로 이제 엔터 사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제조업체 대비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이라는 느낌은 좀 많이 들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또 신장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예전만큼 활발하다, 또 코로나 전만큼 활발한 분위기는 좀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뭐 게임주들은 바닥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강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어떤 이슈, 뭐 이런 부분이 특히 이제 어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화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많이 낮은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의 이슈나 이런 부분이 주가가 좀 많이 작용을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주들은 바닥이라는 인식에서 저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고,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성장주로서도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게임주, 올해 좀 게임쇼 많이 예정이 돼 있죠. 2월에 미국의 썸머 게임 페스트도 있고, 뭐 8월달에 뭐 독일에도 그 전에 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한 그런 박람회나 이런 부분 많이 제한됐던 상황인데, 이런 이제 게임 쇼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게임주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 시작하고 12분 정도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AI 쪽 말이죠. 지금 루닛 오늘 뭐 5% 장 초반에 이렇게 상당히 강하고, 이수 페타시스는 오히려 또 마이너스 2% 하락을 보이고 있고, 메커스 최근에 상당히 올랐었는데 4.5%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쪽 최근에 상당히 핫한 이슈잖아요. 루닛, 이수 페타시스, 메커스 서로 이제 주가가 갈리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갈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이제 AI를 작년에 한번 이제 걱정을 했었던 상황에서 올해 그 상반기 때는 철저히 소외됐죠. 올해 상반기 때 뭐 2차전지, 뭐 엔터주, 여러 업종들이 주도주로 했을 때 AI 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소외됐던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이제는 이제 AI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종목들이 슬림화, 그 종목별로 차별화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뭐 가장 어떤 엔비디아나 여러 가지 뭐 글로벌 업체들과 우리나라 AI 업체들을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AI에 대한 어떤 초기 시장이고, 그리고 이 글로벌 AI 업체들과 밸류로 같이 하면서 주가를 간다는 것 자체가 시장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너무 이제 AI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IT나 여러 가지 반도체 쪽으로 산업이 연계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초입 시장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나마 좀 이수페타시스가 이 어떤 AI 그 글로벌 사들과 고객사를 끈끈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관련주 중에서는 이소페타시스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대형주들 특히 AI 사업에 진출하는 대형 업체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소페타시스가 마이크로소프트로 그렇고 인텔 이런 추가 어떤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는 이슈가 계속 좀 들려오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AI 관련주 중에서는 이소페타시스를 좀 가장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시장 말씀드리는 가운데 상승 전환에서 양 시장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 반도체, 엔터, 게임에 이어서 AI 관련주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성욱 차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전환을 시도하면서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27% 상승으로 860포인트 선 조금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양시장 모두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모습,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를 제외하고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 매수세 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개장 시황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고요. 실시간 특징주와 따라가 말어 종목까지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확실히 시장이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좀 적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 개장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코스피 쪽에서 지금도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매수 구간이긴 하지만은 말씀 주셨다시피 수급 흐름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연일 올랐던 이제 반도체, 이제 엔비디아 쪽 그리고 AI 기술주들이 일제히 또 하락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부채 한도 표결 협상을 앞두고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이제 이슈가 또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또 이제 제조업 지수,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또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이런 경제 지표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지표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은 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 이슈가 해소가 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 우리 국내 시장을 보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중심으로 한번 반등을 좀 크게 올렸던 만큼 수급 흐름에서는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좀 섹터를 어떤 종목을 고르시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주 그리고 엔터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띠고 있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가치주로서 좀 눈여겨볼 만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LCC 적강공사들 같은 경우에 어제 굉장히 좀 강세를 띄웠었죠. 최근 경기가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여행 수요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이제 관광객 수만 봐도 점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전년 1분기를 좀 보자면은 전년 1분기 대비했을 때 올해 1분기에 해외 카드 매출이 현재 50%나 또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동남아 쪽이라든지 아시아 그리고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서의 어떤 여행객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강공사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흐름이 상당히 약합니다. 6월의 첫 거래일인 만큼 그리고 뭐 아무래도 MSCI에 대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날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작용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6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감지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기관 수급이 많이 빠지면서 지금 순매도로 돌아서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에서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는 좀 상대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정말 거래 자체가 활발하게 보이진 않는다라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들도 짚어주셨는데 오늘은 미국의 제조업 지수, 내일은 미국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 상당히 좀 중요하게 챙겨 가셔야 되겠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요즘은 실적주 위주로 움직이는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엔터주들 움직이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실적이 실제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LCC 쪽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시장의 흐름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실시간으로 어떤 특징주들 포착이 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실시간 특징주 코스피와 코스닥 탑5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하이브 이렇게 5종목이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SM, YG 엔터테인먼트, 엔터 3대장이 모두 들어가 있고요. 루닛, 그리고 세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5개 종목입니다. 네, 오늘 실시간 개장 특징주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포착된 5개 종목씩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LG화학, SK이노베이션과 하이브 이렇게 5개 종목이었는데 앞서서 살펴보셨지만 코스닥에도 그리고 코스피에도 엔터 종목들이 끼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오늘 0.14%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 LG화학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모두 강한 흐름입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2% 넘게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슬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오늘은 좀 엔터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하이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제 조금 뉴스에서 우려할 만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BTS 활동 중단 소식에 따른 어떤 우려감들이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종목을 과거에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브의 지금 가장 큰 개선점은 BTS에 대한 의존도를 그만큼 많이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혼자가 아니죠. 네, 이제 위버스라는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카카오 그리고 SM과의 또 이제 시너지 효과도 또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은 다소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현재 위버스에 대한 이용 고객 수도 계속해서 전월 대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되는 시기가 올해 3분기부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기대 실적 대비 여전히 주가상에 크게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만 6,500원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 흐름에서도 굉장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곡점은 사실 30만 원대죠. 네, 지금 단기 고점이 30만 원대인데 결국 이 부분을 돌파하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30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1차 목표가로 또 35만 원까지 좀
좀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전에 좀 접근 못하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충분히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저희가 코스피에서 포착된 특징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엔터주 이야기 하실 때 하이브를 참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BTS 활동 중단에 대한 뉴스가 나와 있죠. 이전에 하이브였다면 이 뉴스가 주가를 크게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의 하이브와는 좀 달라졌죠. 물론 BTS가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는 분명합니다만 이제는 BTS만으로 오롯이 움직이는 하이브는 아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라인업도 보유하고 있고 여러 아티스트 라인업도 보유를 하고 있고 위버스 플랫폼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계속해서 기대를 가져볼 만하고 거기다가 하이브는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도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5개 특징주 중에서는 하이브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코스닥 특징주도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오늘 코스닥 특징주 중에는 엔터주가 참 많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SM, YG 엔터테인먼트 모두 자리하고 있는 코스닥 개장 특징주였고 거기에 세이트리온 헬스케어 1.08% 그리고 오늘 이 종목 굉장히 강합니다. 루닛이 10.62%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슬희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 일단 전반적으로 흐름은 모두 좋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은 좀 엔터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YG 같은 경우에 지금 엔터주 중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이제 최고점, 단기 고점 97,000원을 또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YG의 경우에도 결국에 실적 개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엔터 업계가 지금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2분기부터 이 아티스트들이 또 대거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충분히 좀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작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실적 개선을 또 이뤄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또 블랙핑크가 있습니다. 팬덤층이 굉장히 좀 넓기 때문에 지금 앨범 판매량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굉장히 좀 크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좀 상승의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이제 좀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가격에서 굳이 추격 매수를 조금 하시기보다는 9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은 9만 원부터 8만 원대까지 분할 잡으시고 목표가는 전고점 이상까지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 상당히 강한 가운데 YG 엔터테인먼트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모습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뚜렷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단순히 두루뭉술한 기대감이 아니라요.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 개선하는 모습들, 체질 개선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YG 엔터테인먼트이고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크게 나왔던 만큼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는 늘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9만 원대에서 8만 원대 그 사이대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YG 엔터테인먼트 보시면 좋겠고 계속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엔터주들 볼 때 기대감을 가지면서 체크를 반드시 좀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실시간 특징주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엔터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코스피에서는 하이브, 코스닥에서는 3사가 모두 들어있었지만 그중에서도 YG 엔터테인먼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연 이 종목 따라가도 될지 아니면 조금 보류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는 따라가 마루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 그린푸드인데요. 자, 이 종목 오늘 1.7%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일장에서도 3%에 육박하는 상승폭 만들어내줬던 종목입니다. 현대 그린푸드 지금 시점에서 따라가나요? 말아야 되나요? 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따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현대 그린푸드는 이제 식자재 유통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 비중이 외식이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식자재 유통이 30%, 그리고 단체 급식이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느껴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외식 수요가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대부분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단체 급식 또는 이제 구내 식당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폭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대 그린푸드의 앞으로 이제 모멘텀도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현대 그린푸드는 오피스라든지 병원, 그리고 기업체 550개 정도의 사업장을 또 가지고 있고요. 해외 7개 국가에 또 40여 개의 해외 법인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체 사업 부분에서 고공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대 계열을 주요 거래처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처가 굉장히 좀 탄탄하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안정적인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인데요. 1분기 이제 단체 급식 매출이 현재 2,200억 원대, 영업이익이 한 900억 원대로 93억 원대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392% 그리고 94%가량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 급식 부분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식자재 부분이죠. 현재 이제 군부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식자재 유통이 보급이 계속해서 원활히 되고 있고 물류 비용 절감까지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급식향 신규 수주로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신규 물류센터 투자를 통해서 중장기적 성장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올해 연간 매출액이 한 2조 1천억 정도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4천억 수준밖에 안 되죠. 그리고 PER은 현재 5배 미만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이 된다면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금을 늘린다라든지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우리가 충분히 좀 가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좀 저렴한 구간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11,950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조금 길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4,000원대까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그린푸드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따라간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도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가격 전략에 좀 부합하는 모습까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 그린푸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 지켜보면 좋을 만한 이유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급식 유통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많이 알고 있는데 외식 부문도 영위하고 있고 거기다가 글로벌 매출처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현대 그린푸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의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볼 만하다. 목표가는 따라서 중장기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그린푸드 첫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으로 저희가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입니다. 바로 아비코전자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상승폭이 좀 꽤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조금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과연 오늘 시점에서 따라가도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갑니까? 네,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실 때는 제가 분할 매수를 굉장히 좀 강조를 드리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은 그만큼
그만큼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를 한 물량들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무리하게 비중 실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항상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아비코전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기대 실적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비코전자는 이제 스마트폰 혹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이런 PCB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018년도만 해도 이 아비코의 매출 비중이 전장 부품 PCB 쪽이 한 87% 정도를 또 차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을 기점으로 이 전장 부품 매출이 70%대로 감소를 하고요. 반도체 쪽으로 14%가량이나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반도체 중심으로 제조 수요가 좀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DDR5 쪽이죠. 이 DDR5에 있어서 또 가장 큰 대장주이자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 DDR4 전환 국면에 있어서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이제 37억 원에서 200억 원대까지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고요. 이번 이제 DDR4에서 DDR5로 전환 국면에 또 한 번 놓여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성장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고성능 CPU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고용량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비례하면서 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동사는 이 DDR5 등 이 D램에서 필수 요소인 인덕터를 좀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DDR5 메탈 인덕터의 판가와 수익성이 지금 현재 칩 저항기를 훨씬 더 상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성장성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DR5용 이 인덕터의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 메탈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공급을 기점으로 이익률도 굉장히 좀 빠르게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DDR5 침투율이 2025년까지 50%가량 또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 점유율도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실적도 비례하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비코전자에 대한 기대 실적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은 예상 실적이긴 하지만은 올해는 조금 작년 수준이랑 실적이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역대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실적이 곧 테마이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기 때문에 사실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중장기적 모멘텀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290원대 형성이 되고 있죠. 16,500원대 이하부터 14,000원대까지 변동성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분할 매수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2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비코전자 최근 들어서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은 종목이에요. 좋은 의미의 주목이었습니다. 스마트폰, 가전용 반도체, PCB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가전이나 모바일 기기들이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고성능, 고효율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함께 올라타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아비코전자이고 다만 좀 많이 올랐다는 점이 걸리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가격의 라인을 한번 짚어주셨어요. 지금 현재 가격 16,26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6,500원에서 14,000원대까지도 이렇게 라인이 함께 움직여줄 수 있는 만큼 그 가격대 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가격 전략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따라가 말어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역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입니다. 따라가 말어 세 번째 종목은 CJ CGV인데 자, 이 종목 한동안 정말 부침을 오랫동안 겪었던 종목이잖아요. 따라갑니까? 네, 일단은 따라가셔도 좋은데 조금 단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좀 말이 많았던 종목이고 사실 우려감이 아직까지 완전히 좀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을 좀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좀 반등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CJ CGV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어제도 발표가 됐는데 아무래도 지금 적자가 계속되고 있던 부분들이 현재 좀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아바타 2가 굉장히 흥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적자를 축소하는 어떤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영화관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는 이제 얼마나 많은 이제 콘텐츠들이 영화들이 개봉을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 좀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단기적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범죄도시 3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인어공주 등 굉장히 대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관람객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매출액을 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OTT 플랫폼, 뭐 넷플릭스라든지 왓챠 이런 OTT 플랫폼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영화관 산업 경쟁 심화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적자 축소에 따른 실적 회복 기대감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5,910원대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가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 관점에서 목표가는 18,0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장기 관점으로 그리고 단기 관점으로 챙겨볼 만한 종목들 골고루 챙겨오신 이슬희 전문가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따라가 마러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표정 좀 엇갈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4%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양시장에서 수급은 개인 투자자 매수세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